어이 흠 우야어 흠 우야어 흠 흠. 이번 시간에는 오행이라고 하는 학문이 어떻게 이제 발전이 돼 가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행, 음양 오행을 얘기를 하면 뭐 점사를 보고 기름을 따지는 그런 거로만 생각을 하지만, 과거 이 오행이 형성될 때에는 일반인들은 거의 이 오행학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없었고, 나라의 그 어떤 그 제사를 지내는 어, 그 어느 부서에서만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을 했던 거죠. 말하자면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한, 즉 왕의 어떤 그 운세를 중심으로 나라의 기둥을 따지는 이런 정도로 이제 발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누구나 다 그냥 뭐 백갈공양 책 한 권만 보면은 다 그냥 뭐 2, 3일이면 터득할 수 있는 이런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아주 오행이라는 것은 아주 극비리의 아주 참 뭐랄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수단의 어떤 그 아주 그 방법,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 왕을 이시한 왕의 참 왕에게 신임을 얻는 자들만 이것을 이제 극소수만 아주 진익이 되는 학문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행학이라는 것이 이제 참 어찌됐든 세월이 가면서 이제 우리 그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삼국 시대에 이제 그 신라 백제 고구려에서도 많은 그 역학의 발전을 볼 수가 있고, 고구려의 그 역사를, 아니 고려의 시대에 이제 넘어와서도 그 나라의 그 기름을 볼 때에 그 오행을 많이 이용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조선제에 이르러서도 이제 그 말하자면 그 나라의 어떤 기름을 따질 때 그 왕들이 관여했던 그 역사 속의 기록들을 많이 찾아보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인들은 접할 수 없는 가히 그 아주 접할 수 없는 아주 높은 지위 있는 자만이 이제 극소수만 이렇게 아는 그런 그 방법 이제 학문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당나라 시대에 그 이제 그 당사주가 있죠. 당사주. 당사주는 말하자면 그 당나라 시대의 이허중이라고 하는 분이 생년월일시, 이거 생극제화, 왕상휴수. 정말 이게 말하자면 이제 생장멸사, 봄, 여름, 가을, 사계절에 의해서 이제 생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운세의 기름을 이제 통변했던 이제 당사주가 있죠. 당사주는 이제 각각의 말하자면 그 이제 천귀, 천액, 천권, 천파, 천간, 천문, 천복, 천역, 천고, 천인, 천예, 천수성의 그 별자리의 이름으로 넣어서 각 달에, 말하자면 이제 내가 뭐 쥐다, 자로 시작을 하니까 쥐 같은 쥐의 고유의 자리가 천귀성입니다. 천귀성. 그 다음에 이제 축 하면 천액성, 뭐, 인, 인 하게 되면 천권성, 묘 하면 천파성, 그 다음에 천권성, 천문 이렇게 해가지고 각 띠마다의 그 고유의 그 말하자면 그 성질을 나타내서 당사자를 보죠. 지금도 이제 많으신 분들이 지금도 당사주만을 아주 그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 말하자면 해, 달, 날 시에 뭐 천문, 천파, 천고, 뭐 천예성, 천인성이라 천고성이라 이런 것들을 각 월별로 따져서 그때 그때의 그 기름을 따지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당나라의 뒤를 이어서 이제 또 이 송나라 시대가 되면, 송나라 시대가 되면은 이제 그때 이제 명리학의 어떤 골격을 만드는 그 송나라 시대 그 서자평이라고 하는 분이 연해 자평서라고 하는 책을 내죠. 이제 필자가 내놓은 이제 암수 육자법 같은 것이 되죠. 말하는 이제 서자평이 연해 자평서를 냅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 십신, 이 십신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오행에 음양을 묶어서, 즉 십신이라고 하면 10개죠. 그럼 음양 목화토금수 하면 5개죠. 5개 음양을 넣으면 10개죠. 그거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견겁재, 내가 응? 나와 동등한 자의 그 관계를 비견겁재. 그다 놓고 이제 내가 이제 도움을 주고 나에게 도움을 뭔가 힘을 뺏어가는 그 자리 식신 상관으로 보죠. 이게 식신과 상관은 음양관계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의 목으로 봤을 때 토의 관계죠. 목으로 봤을 때 토의 자리를 편재 정제라고 하죠. 편재 정제. 그 다음에는 목으로 봤을 때 금은 어때요? 금국목 하니까 나를 이기는 성질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편관 정관을 집어넣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자식들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아무리 아버지가 힘이 있어도 세월 앞에는 장사 없으니까 세월이 가면 어떻게 돼? 자연히 자식이 아버지를 밀고 들어올 거리니까 이제 아들을 이제 편관이라 그러죠. 편관 정관이라 그러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자리, 나에게 도움을 주는 자리, 정인 인수 이것을 부모님을 얘기를 하거나 문서, 재산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십신의 어떤 걸로 해서 그 운세를 보는 거죠.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연해자평서가 나와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그 송나라의 말기 남송 북송시대 남송시대니까 이제 뭐 한 우리나라 이제 고려 때가 되죠. 그 이제 우리나라 고려 때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 학문이 극히 적은, 왜냐하면 당시에는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뭐 우리가 지금처럼 뭐 글을 다 알고 뭐 어디 가서나 뭐 아니면 외국 가서도 다 통할 수 없던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걸 이제 좀 가지고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 알고 있었던 것을 이조의 시대로 또 이조의 시대로 넘어와서도 아주 좀 이제 극비리로 말하자면 아는 사람은 아는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명리학이 확 대중적으로 퍼지게 된 것은 일본 놈들의 계략에 의해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이제 이 명리학이 말하자면 우리나라 땅에 확 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1910년에 이제 한일 합방이 되고 일본 놈들이 그 우리나라의 그 문화를 말살시키려고 그러죠. 그 이제 자기들이 그 놀란 것은 그 3.1 동일 만세 사건이 기인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우리나라를 다스리기를 참 쉽게 봤죠. 일본 놈들이 말하자면. 그런데 그 독립만세 사건이 나니까 전국 각처에서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각처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명분, 내가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이 사람들이 명분, 즉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그냥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고 그냥 일본 놈들 막 총으로 갈게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다라오치 총독인가 하는 놈이 이거 이 조선인들은 이렇게 다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문화 말살 정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뿌리부터 없애기 위한 그 운동에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역학,
명리학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문화 정책을 말살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해서 일본 애들이 대대적으로 말하자면 그 자기네 나라에서 그 역술인들 명리학 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우리 한국 땅에 전국에 갖다 뿌려놓은 거예요. 자,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뭐가 있었어요? 주역이 있습니다. 주역. 네, 주역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역을 철저하게 이 시조선에부터 고려조에서부터 철저하게 많은 학자들이 주역에 통달하신 도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주역을 죽이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가지고 일본 놈들이 끌고 들어오게 바로 이 명리학입니다. 그런데 명리학을 순수한 명리학을 가르쳐줘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순수하게 참 가르치는 순수한 의미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민족을 아주 그냥 말살시키는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 놈들이 전부 다 명리학의 운세 보는 모든 방법을 살론으로 만들었어요. 살론. 그 살론이란 말은 죽일 살자와 더딜 살자가 있는데, 즉 바로 죽으나 더디게 죽으나 죽는 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각각의 살론을 이놈들이 만들어가지고 살론을 대략 한 360개 정도를 만들어서 각각의 요소에 다 집어넣어서 너는 올해 무슨 살이 있어, 너는 무슨 살이 있어 해가지고 우리 고유의 어떤 것들 주역에 대한 어떤 이 색깔과 전혀 다르게 이제 아주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민족의 그 정기와 문화와 맥을 끊기 위해서 주역을 사용하는 걸 철저히 금했죠. 네. 그 다음에는 명리학을 살론으로 전부 다 해서 했고, 우리나라 강산에 마디마디에 뭐 철심을 박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제가 그 일본 애들이 또 우리나라에 와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이지 말아라. 모여서 굿거리 하지 말아라. 굿거리. 말하자면 그 풍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풍물, 사물놀이 풍물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북을 치고 장구를 치게 되면, 또 징을 치게 되면 사람들의 머리에, 가슴에, 배에 용기와 희망이 빵빵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짓거리 하지 말아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교묘하게 그 우리 문화의 어떤 것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아주 정말 시독한 놈들입니다. 나중에 성씨까지 바꾸려 했던 거 아니에요? 성씨까지. 그렇게 해서 뭐 그놈들이 성공했겠어요? 성공 못하고 나중에 참 물러갔지만 우리의 힘으로 물러가겠습니까? 네? 미국 놈들한테 원자폭탄 얻어맞고 물러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불과 참 거지들만큼이나 우리나라만큼이나 거지처럼 살아가야 될 그런 가야 될 놈들이 우리나라에 불과 5년인가 있다가 우리나라 한반도 또 전쟁이 터지니까 아주 돌을 때로 긁어간 거 아니에요? 그걸 해가지고 일본이 발전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남북을 누가 됐건 죽고 죽이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돈을 갖다 그냥 아주 그냥 가르치는 긁어간 놈들이 그냥 일본 놈들 아니에요? 예, 내가 뭐 일본을 욕하고자 한 게 아니라 이건 사실 있는 얘기 좀 하는 거죠. 예. 그건 누구라도 나라가 힘이 없으면 뭐 정의는 힘 있는 자가 정의를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역사를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지금은 역사를 세울 만한 힘이 있어도 아직도 양쪽에 눈치 보고 우리나라 옛
그 역사들을 찾을 생각도 안 하잖아요. 명리학이 잘 됐다 못됐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단 일본 애들이 가르쳐준 명리학의 살론을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다. 그럼 누군가 뜻 있는 학자가 나서서라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요즘 말로 돈이 안 되는 얘기를 스님은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지 몰라도 좌우지간 언젠가는 또 제대로 된 명리학도 나올 것이고, 또 제가 이제 말하는 암수 육자법도 세상에 밖에 나가서 명리학보다 이거 참 쉽다. 요거 우리가 알고 살고 우리가 다 암론 순론만 알면, 그 기운만 알게 되면 각각의 동물들이 그때그때 그 행위만 알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짊어지고 나이가 있으니 그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먹은 사람도 어린 나이일 때는 어린 짓거리 하고,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커서 나이가 더 많은 나이 간다면 어른보다도 더 노숙한 젊은이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은 때의 일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대단한 차이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철천지원수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그런데요, 더 죽일 놈은 중국 놈들입니다. 중국 놈들이요. 중국 놈들은 반고의 자손이라고. 반고. 예전에 환흥이 이제 말하자면 물이 3천 있고 내려오죠. 내려와서 이제 백성들도 이제 쭉 이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지금의 시안이죠, 시안. 시안으로 이제 자기들은 아예 더 못 가겠다고 해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자리 잡은 족속들이 중국 족속들이에요. 화와족들이. 하와족들의 특성은 뭔지 아세요? 우선 허세가 셉니다. 허풍이 세고,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리고요, 남의 눈치 안 봐요. 그 사람들은요, 남의 눈치 안 봅니다. 즉, 남을 배려할 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선배님들, 우리 윗대 어른들, 말씀이지. 중국 애들은 허풍이 세니까 항상 그거에 조심하라고. 그런 얘기를 몇 번이나 저한테도 해주시더라고요. 중국 애들은 허풍이다. 전부 다 그거는, 우리가 귀에 넣을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일 하면 된다. 그 사람은요, 뭉치지를 못해요. 얘네들은요. 자기한테 익숙 주면요, 그냥, 아주 그냥 아주 간악하고, 잔머리 잘 걸리고, 아주 거짓말하고. 그런 민족이 중국 민족이에요. 근데 요즘에는요, 또 자기들이 중화, 즉,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죠. 중화라는 것은. 중화는 세상이. 자기들이 중화의 사상을 지니고 했다. 그래서 말하자면 자기네 나라가 세계에 아주 우뚝 선 나라라고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만든 공자사당이라는 나라 단체가 중국이 나가는 나라마다 다 있답니다. 그래서 참 중국이라도 참 성인을 잘 받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국가에서 하나의 단체라서 중국의 못된 짓은 전부 다 공자사당에서 말하자면 이제 위장해서 이렇게 못된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자라고 하는 어른이 자기들이 중국의 응? 에서도 대단한 성인이고 세계에서도 대단한 성인으로 보는 그런 분들을 그런 이름을 갖다 그렇게 팔아먹으면 되겠어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놈들은 위도 없고 아래도 없는 놈이죠. 존재 가치도 모르는 놈들이죠. 엘라 우리나라는요, 지금 다 각 지역마다 전부 다 유교 다 있잖아요, 사당들이요. 어찌 보면 공자가 우리 시대에 말하자면 배달족의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산동반도 거기가 고향이라고 보니까.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딱 이제 북경까지. 북경 삼신리 밖까지, 북경에서 불과 삼신리에서 우리나라에 있었고, 걔네들이 이제 우리들을 전부 다 오랑캐라 그러잖아요? 뭐 우리나라만 오랑캐라 그러나요?
남만, 남쪽에, 떼놈들, 오랑캐들, 저기, 북이, 북쪽 오랑캐,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또 욕심을 내가지고 그 대만 섬을 집어 먹으려고 시진핑이라는 놈이 뭐 법도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외국인들도 자기 나라 가서 험한 말하면 집어 넣는다 그러잖아요. 누가 가겠어요, 중국이요? 점점 외톨이가 되는 거죠.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신입니다. 신들은 부드러움과 감성을 쫓아갑니다. 세상은 점점 신들이 세상으로 변해가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신들이 세상으로 갑니다. 신들의 세상은요, 사람들마다의 감성이 점점 발달하고 점점 감성을 내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신이죠. 그럼 신들이 노는 시간이 언제예요? 하루 이렇게 대충 얘기를 하면 저녁 술시부터 다음날 축시까지가 귀신들 노는 시간이에요. 그때의 밤에 어떤 일들의 모든 것들이 참 활락가에서를 다 이루어지는 걸 보면, 그것은 뭐 귀신들은 전부 다 감성에 젖어 산다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넘어서 축시가 넘어서 인시로 돌아오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동이 트면은 이슬이 맺혀서 떨어지죠. 이슬이 맺혀 떨어지면은 아침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는 인시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명리학이나 사주팔자 오행이나 말하자면 오행학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들여다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행이라고 하는 분은 어느 하나하나 일개개인들의 어떤 점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전체 우주 만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음양 오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나라와 나라의 관계, 작게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까지 전부 다 음양과 오행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필자가 이제 암수 육자법을 세상에 내놓은 것은, 뭐 복잡하게 하지 말자. 음양이란 암수라고 하는 것에 대입을 해서 음과 양의 기운이 변하더라. 즉, 암수의 기운이 변하더라,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이 변하는데 아무 때나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 계절마다의 기운이 달라지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다의 오행이 달라지면서 나이도 또 달라지더라. 하늘의 나이와 내가 태어나서 행해야 되는 나이가 때때마다에 달라지더라. 그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니고 온 오행 속에 어떤 인연법, 어떤 나이의 관계, 어떤 병의 관계, 그 다음에 윤회의 관계, 이런 것들을 신명의 관계, 이런 것을 다 짊어지고 나오더라. 이것을 오행에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는 것이 암수 육자법입니다. 제가 좀 제목을 암수 운세법이라고도 하지만, 내가 왜 육자를 강조하냐면 사주팔자라고 하는 말에 사람들이 너무나 인이 베껴서 하나의 명사가 됐잖아요, 명사. 그래서 내가 이제 육자만 가지고 보자. 팔자까지 갈 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암수 육자법을 제가 이제 필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음양 오행학의 발전,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우리 시대 때때의 그 명리학이라든가 당사주 이런 것들, 또 일본들이 우리에게 끼친 문화적 폐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